네, 부의소득세 구조에 대해서 그 축을 좀 바꾼 모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시험은요, 그 결과적으로 이제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주제를 계속 출제하긴 하는데, 이 부의소득세, 지금 영어로 이제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네거티브를 이제 번역을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마이너스의 의미로 그 부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책은 부의소득세, 어떤 책은 요거를 이제 음의소득세라고도 번역을 해요. 근데 이게 우리 시험이 지금 그 소득여관 모형 위주로 약간 계산형으로 계속해서 출제하는 지금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부의소득세가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 다시 한번 출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축을 바꿔가지고 그 수험생들을 당황스럽게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세로축이 지금 세부담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정부가 가져가는 조세 수입의 크기가 될 텐데 이 부분을 지금 세로축에다 두고 그 WL이라고 하는 근로소득을 지금 여기 M값으로 이렇게 배정을 했을 때 이거를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변수를 준 다음에 소득세와 부의소득세를 만약에 비교해라 라고 문제를 내게 되면은 이게 평상시에 이 그림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쪽을 좀 등한시하거나 하게 되면 시험장에서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이제 구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가 저는 이제 소득을 이렇게 M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라는 의미에서 이제 큰 그 대문자로 이제 그 라지 T로 이렇게 지금 집어넣는데 자, 한계세율이 있습니다. 이 한계세율이 되게 중요한 변수인데 여기에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쪽으로 끌고 와서 이쪽에다가 이제 배정을 해도 상관이 없죠. 제가 화면을 잠깐 내려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제가 잠깐 이거 지우고요. 잠깐 내려보면은 자, 이제 그림이 이제 온전하게 다 보이는데요. 네, 다시 형광펜 체크 해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드리면은 자, 여기 있는 요 지금 스몰 t 있죠. 한계세율이 이쪽으로 와서 요 기울기하고 똑같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1차 함수를 잘 보시게 되면 y절편이 마이너스 s고요. 요 s는 양의 값을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기울기는 요 스몰 t고 그 다음에 x축에 있는 변수는 m 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요 라지 t는요. 지금 마이너스 s가 y절편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t고 변수는 m이에요. 그래서 스몰 t 곱하기 m 마이너스 s 하는 1차 함수의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금임에도 부의소득세라고 하는 거는요. 자, 정부 입장에서 세금은 이렇게 양의 값으로 걷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세청에 납부가 돼서 이 우리가 그 부담하고 있는 세 부담만큼 정부가 이제 조세 수입으로 가져가는 건데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소득세의 원리가 작동을 하지만 반대로 간다라고 해서 부의소득세라고 하는 거고 세금이 결국 지금 방향타를 틀어가지고 마이너스 영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요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의 크기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세금은 지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요, 그 지원금을 넓은 의미에서 마이너스 세금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출제를 했을 때 지원금의 크기를 만약에 계산해달라라는 형태의 문제를 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지원금의 크기는 여기 있는 요 화살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근로자가 아무것도 안 했다. 일을 그냥 그 레이버가 제로였다 그러면 여기 있는 소득은 당연히 제로일 거고 그럴 때는 지원금의 크기가 가장 큰 요 S값을 가져요. 자,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지원금이냐라고 또 생각이 드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길이의 절대값에 주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그림 자체가 왜 부의소득세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일을 하면 할수록 근로소득이 이렇게 발생하면 할수록 지금 부의소득세라고 하는 지원금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로소득 장려세제의 점감 구간으로 설계가 되는 건데 원래 오리지널로는 그냥 부의소득세 하나만 제시하게 되면 이 삼각형의 크기를 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고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고 해서 특정한 소득이 주어질 때 지원금의 크기를 계산해 달라라고 만약에 시험에서 문제가 나오면요. 그러면 요 지금 이만큼의 지금 길이의 절대값을 그냥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교재를 편 김에 한번 밑에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일반 소득세하고 다르게요. 일반 소득세하고 다르게 지금 부의소득세는요. 지금 어떤 구조를 가지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전혀 없다. 이제 M이 제로라 하더라도 공적 구조를 통해서 이전 소득을 통해서 그냥 화끈하게 최대치를 제공하고 그러면 이럴 때는 세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환급받는 형태예요. 다만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한계 세율을 부과해서 공적 구조를 점진적으로 감액한다 해서 점감 이렇게 불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하고 비교하시오라고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냐면 제가 여기 그림에 표시한 대로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는 완전히 양해값으로 세부담을 부담하는 소득세 영역이고 여기는 부의소득세 영역이다 해가지고 이 그림을 잘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읽어보면 보시게 되면요. 이런 특징을 감안해서 살펴보면 여기는 M스타 오른쪽 영역은 세부담이 양수이지만 왼쪽은 음수 네거티브가 되기 때문에 부의소득세라고 칭하는 거고 이게 2008년에 그 당시에 그 행정고시 지금 5급 공채 시험 재정학에서 기출이 된 배경이 된 모형이었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2012년 4년 후부터 해가지고 부의소득세 생계급여가 나왔고 추후에 근로소득 장려세제 부의소득세 계산형까지 진화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또 나올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은 그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정책 모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정리 드리면 축을요. 자, 축을 이렇게 세부담이나 조세 수입, 그다음에 근로소득 축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X축을 딱 교차하면서 올라가는 이 부분.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부의소득세가 끝납니다. 예, 끝나는 구간이고 요거는 이제 정책상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 설계 구조를 볼 때 부의소득세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세금 요거를 잘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